보수에서요. 일주일치가 하루에 쏟아져요. 그중에서도 뭐 골라오셨습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전격적으로 무대에서 퇴장하는 세 사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실 일괄 사표 제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수리된 건 딱 둘이에요. 황교안 총리, 박승춘 보훈처장. 예, 엊그제 이제 첫 청와대 일정으로 황교안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거든요. 그때 황 총리와 박근혜 정부 장차관 40여 명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 의사를 이제 황 총리가 대신 얘기해 준 건데요. 그렇죠. 예, 문 대통령은 사의를 보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뒤에 내가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당장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 사표를 수리하면은 이 문제가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소식이 들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황 총리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장은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요. 예. 이 세 명의 전격적인 퇴장, 저는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두 사람만 사표 수리한 거나 네. 어제 검찰총장이 사표 낸 거나 요거는 상징하는 바 의미가 있다. 네, 행간이 맞습니다. 있다. 네. 자, 첫 번째 행간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개혁 대상과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선거 슬로건이 뭔가요? 척폐청산이요. 예, 그렇죠. 네. 국정농단, 역사 거꾸로 세우기, 검찰권 남용 뭐 등등해서 이런 게 다 적폐 아니겠습니까? 만약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한다. 그러면 영순위 개혁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장차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승춘 보훈처장이라는 겁니다. 이물리아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걸 거부하고 또 예. 재창도 계속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해임 촉구 결의안만 3차례 발의했는데 차관이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3차례나 발의됐어요? 네. 와. 이 국가보훈처를 극우보수 이념의 뭐 투쟁 전초기지처럼 활용을 했는데요. 예. 뭐 어떨 때 보면은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장차관 중에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날 대상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김순환 검찰총장의 그 전격 사의 표명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 스스로는 오래전에 했던 결정이었다 이러면서 외압을 부인했는데요.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지 4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조수석 취임 일성이 기소권 수사권 남용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나는 빠질 때니 개혁을 뭐 마음껏 하십시오라는 의미? 마음껏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 돼버렸는데 예. 내가 거기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청명의 죽으나 한식의 죽으나입니다. 그 속담은 왜 등장하는 거죠? 청명 다음 날이 한식이니까 50보 100보 어차피 닥칠 일이다. 뭐 어차피 이런 닥칠 뜻 일이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의를 표명한 황교안 총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는 어차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이 황 총리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 거리 상태란 책임감, 뭐 대선 출마 죄송합니다. 저울질까지 고민과 갈등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결국 그러다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어쩌면 문재인 정부 장관을 재청해줘야 할 처지가 돼버렸는데요. 그렇죠. 이 문 대통령이 잡았다고 하죠. 사의 표명을 했을 때 아니 그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있어라 이렇게 자리 잡을 얘기를 했는데요. 때까지만 좀 있어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예, 이 말인즉슨 권한은 행사하지 마시고 예. 내가 임명하는 장관 재청만 좀 해주쇼 이런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빨리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누군가 재청을 해줘야 장관이 되는 그것도 한 거고. 20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 총리 입장에서는 들러리 서기 싫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사퇴 의사가 완고했다고 하니까 본인은 아마 그냥 나는 이전 사람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다입니다.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거라고요. 네, 황교안 총리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장관 재청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야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부 출범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인준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서두른다 하더라도 20일 정도 걸리는데 예.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두 달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이혼 숙려 기간처럼 헤어져야 하는데 서로 한 집에 함께 사는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 이후에 구성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라는 취지에 좀 맞게 국정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금 좀 인준 절차를 서둘러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검증 대충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를 지적해야겠죠. 다만 질질 끌기, 발목 잡기 이렇게는 가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네. 정리하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승춘 보훈처장이라는 겁니다. 이물리아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걸 거부하고 또 예. 재창도 계속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해임 촉구 결의안만 3차례 발의했는데 차관이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3차례나 발의됐어요? 네. 와. 이 국가보훈처를 극우보수 이념의 투쟁 전초기지처럼 활용을 했는데요. 예. 어떨 때 보면은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장차관 중에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날 대상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김순환 검찰총장의 그 전격 사의 표명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는 오래전에 했던 결정이었다 이러면서 외압을 부인했는데요.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지 4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조수석질을 했다는 거죠. 예. 이 황 총리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 거리 상태란 책임감, 대선 출마, 죄송합니다. 저울질까지 고민과 갈등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결국 그러다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어쩌면 문재인 정부 장관을 재청해줘야 할 처지가 돼버렸는데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잡았다고 하죠. 사의 표명을 했을 때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있어라. 이렇게 자리 잡을 얘기를 했는데요. 때까지만 좀 있어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예, 이 말인즉슨 권한은 행사하지 마시고 예. 내가 임명하는 장관 재청만 좀 해주셔. 이런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빨리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누군가 재청을 해줘야 장관이 되는 그것도 한 거거든요. 20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 총리 입장에서는 들러리 서기 싫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취임 일성이 기소권, 수사권 남용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나는 빠질 때니 개혁을 마음껏 하십시오라는 의미?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장으로 있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 돼버렸는데 예. 내가 거기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입니다. 그 속담은 왜 등장하는 거죠? 청명 다음 날이 한식이니까 50보 100보 어차피 닥칠 일이다. 어차피 이런 닥칠 뜻 일이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의를 표명한 황교안 총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는 어차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표를 수리하면은 이 문제가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소식이 들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황 총리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장은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요. 예. 이 세 명의 전격적인 퇴장, 저는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두 사람만 사표 수리한 거나 네. 어제 검찰총장이 사표 낸 거나 요거는 상징하는 바 의미가 있다. 네, 행간이 맞습니다. 있다. 네. 자, 첫 번째 행간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개혁 대상과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선거 슬로건이 뭔가요? 적폐청산이요. 예, 그렇죠. 네. 국정농단, 역사 거꾸로 세우기, 검찰권 남용 등등 해서 이런 게 다 적폐 아니겠습니까? 만약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한다. 그러면 영순위 개혁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장차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수에서요. 일주일치가 하루에 쏟아져요. 그 중에서도 뭐가 올라오셨습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예, 전격적으로 무대에서 퇴장하는 세 사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실 일괄 사표 제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수리된 건 딱 둘이에요. 황교안 총리, 박승춘 보훈처장. 예, 엊그제 이제 첫 청와대 일정으로 황교안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거든요. 그때 황 총리와 박근혜 정부 장차관 40여 명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예. 그 의사를 이제 황 총리가 대신 얘기해 준 건데요. 그렇죠. 예, 문 대통령은 사의를 보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뒤에 내가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당장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